건강에 좋다고 자주 드시는 콩국수가 어르신들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희 동네 김용란 할머니는 건강하시라고 자식들이 권해드려서 콩국수랑 두유를 매일 챙겨서 드셨대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으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콩을 너무 많이 드셔서 호르몬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콩국수가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새로운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만큼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콩국수는 특히 식욕이 떨어지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각종 영양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여기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콩국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콩국수나 두유 같은 콩 제품을 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몸에 좋다니까 매일 드세요 라며 효도의 마음으로 권하는 것이죠. 실제로 콩은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해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콩국수가 어르신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자녀들의 권유로 매일 콩국수와 두유를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신 한 어르신이 3개월 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콩의 과다 섭취로 인한 호르몬 균형 파괴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건강해지려고 드신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콩국수의 주재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분류되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0, 50대에는 갱년기 증상 완화,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에 따른 차이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소플라본이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거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고 남성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우리 몸은 이에 맞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에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인 이소플라본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미 변화하고 있는 호르몬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르몬을 처리하는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해도 그 영향이 훨씬 클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호르몬 교란이 발생하면 남성 노인의 경우 여성형 유방증, 성기능 저하, 정서 불안, 근육량 감소 가속화, 인지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 노인에게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경 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자궁 내막 비대나
유방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자궁 관련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의료진들이 임상에서 관찰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더욱이 이소플라본은 간에서 대사되는 물질인데요. 젊고 건강한 간은 이런 물질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약해진 노인의 경우 해독이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내에 축적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이소플라본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즉각적인 문제는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뿐 아니라 고이트로겐이라는 또 다른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제대로 흡수하고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으로 브로콜리, 양배추, 무 등에도 들어있지만 콩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의 과다 섭취는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단순히 목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으로는 갑상선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신진대사 저하로 인해 체중 증가, 만성 피로감, 소화불량, 변비,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피부 건조,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받기 쉬워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이소플라본과 고이트로겐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보면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73세의 박홍근 씨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의사로부터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흰 쌀밥 대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찾던 중 가족들의 권유로 콩이 주 재료인 콩국수와 두유를 선택을 했고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거의 매일 한 그릇씩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2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평소보다 훨씬 쉽게 피곤해지고 밤에 잠을 충분히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소화도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드셔도 배가 더부룩하고 속이 거북했으며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기억력 저하였는데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도 잘 기억나지 않고 평소 잘 알던 지인의 이름도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 일이 번번해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사 결과 박홍근 씨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다른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식습관을 자세히 문진했고 매일 섭취하던 콩국수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콩국수 섭취를 중단하고 갑상선 호르몬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이를 통해 콩국수 과다 섭취가 실제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갑상선 문제 외에도 콩국수가 신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콩국수가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높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콩 100g당 35에서 4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이는 쇠고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에는 대략 20에서 25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일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단백질이 오히려 노인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체내에서 이용되고 나면 최종 대사 산물로 요소나 요산 등의 노폐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노폐물은 반드시 신장을 통해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의 저하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신장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65세가 되면 젊을 때의 7, 8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신장에 지속적으로 높은 단백질 부하가 가해지면 신장이 쉴 틈 없이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마치 이미 지친 엔진에 계속해서 과부하를 걸어주는 것과 같아서 신장 기능의 추가적인 저하, 요독증 위험 증가, 만성 심부전 진행 가속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이 되어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침묵의 질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고단백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시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약해진 신장에 추가적인 손상을 가해 신장 기능이 더욱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콩국수에 포함된 나트륨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콩국수는 생각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콩국수는 물론이고 집에서 직접 만든 경우에도 콩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맛을 내기 위해 상당량의 소금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국수 자체를 만들 때도 나트륨이 첨가되기 때문에 한 그릇의 콩국수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고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해도 젊은 사람보다 혈압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즉,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이 오르고 높아진 혈압이 신장을 손상시키며 손상된 신장은 나트륨 배출 능력을 더욱 떨어뜨려 혈압이 더 오르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소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콩은 복합 탄수화물인 올리고당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는 본래 소화가 쉽지 않은 성분입니다. 젊고 건강한 소화기를 가진 사람도 콩을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노인층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떨어지며 장의 운동성도 감소하죠. 이러한 상태에서 소화가 어려운 콩을 주 재료로 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설사, 과도한 가스 발생, 복통 등의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콩물은 고단백 고영양 식품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기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름철 더운 날씨에 콩국물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균이 급속히 번질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은 이러한 세균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드셔도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노인의 식중독은 단순히 배탈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심지어 폐혈증까지 진행될 수 있어 심할 경우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은
하나 이상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관절염,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들이 있는데, 콩의 성분들이 이러한 약물들과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입니다.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혈액이 굳지 않도록 하는 이 약물은 매우 정밀한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입니다. 그런데 콩에는 비타민 K가 상당량 들어있어 와파린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일정한 양의 와파린을 복용하던 환자가 갑자기 콩 섭취량을 늘리면 혈액 응고 기능이 예상보다 높아져 혈전 형성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고이트로겐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치료 효과를 감소시켜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의사가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데에도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콩국수를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과다 섭취에 있는 것이지 콩 자체가 나쁜 식품은 아닙니다. 적절한 양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여전히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 그리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입니다. 안전한 콩국수 섭취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섭취 빈도를 일주일에 2회를 넘기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씩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한 번에 드실 때도 과도한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크기의 그릇으로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하며 더 먹고 싶더라도 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다른 콩 제품들의 섭취량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유, 된장, 두부, 청국장, 콩나물 등 콩으로 만든 식품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합쳐서 전체적인 콩 섭취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두유를 드셨다면 그날은 콩국수를 피하고, 된장찌개를 드신 날이라면 다른 콩 제품은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콩국수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는 만성 피로감이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때,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거나 원인 모를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가 있을 때, 얼굴이나 발목 등이 부종이 생기거나 소변량이나 색깔의 변화가 있다면 이는 모두 주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나 신장 기능 이상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콩국수 섭취를 특별히 주의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약물을 복용 중인 분,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신장 질환 병력이 있는 분, 통풍이나 고요산 혈증 진단을 받은 분,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 콩이나 대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국수 대신 다른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을 고려해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생선류는 소화가 쉽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며, 특히 흰살 생선은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한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소화가 용이하고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 형태로 드시면 노인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찜이나 삶은 상태로 조리하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원한다면 현미 같은 곡물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견과류도 적당량 섭취하면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고
소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하루 한 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를 하실 때는 찜, 삶기, 조림 등 소화가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염분 사용을 최소화하며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단 관리와 함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검사들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식단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콩에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전적 요인, 기존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전반적인 영양 상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량 콩을 드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소량만 드셔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 장내 미생물의 구성, 대사 능력의 차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고이트로겐에 더 민감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은 단백질 부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이소플라본을 대사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같은 양을 섭취해도 체내의 농도나 생리적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나 변화가 나타나면 즉각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단일 식품에 의존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방법도 중요한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천천히 잘 씹어서 드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유지하여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은 근육량 유지, 골밀도 향상, 심혈관 건강 증진,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익을 제공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노년기에는 더 적절합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하여 부상을 예방해야 하며 스트레스 관리도 건강한 노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다양한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모든 정보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무조건 좋다 또는 절대 나쁘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좋은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콩국수는 분명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이고 적절히 섭취한다면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과다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신체 기능의 자연스러운 저하와 복용 중인 약물들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특정 음식에 의존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콩국수를 좋아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적당량을 드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평소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주변에 콩국수를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런 정보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권하는 음식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적절한 양과 빈도로 섭취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만들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여러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좋은 정보 알차게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